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한 주에 옥천 인근 지역, 그러니까 영동과 보은 그리고 충청북도의 소식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옥천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성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지역 소식과 과학 상상 PD를 맡고 있는 윤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 주에는 먼저 보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윤석준 PD님께서 그 보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네, 왜냐면 요즘 보은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한번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최근에 그 보은에서 그 보은군 이제 관광 사업 이 사업 추진 과정상 문제가 이 도마 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은군 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남부 3군에서 가장 관광 자원이 잘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단연 보은이 꼽힙니다. 왜냐하면 보은은 국립공원이 있어요. 속리산이라는. 네, 맞아요. 네, 속리산. 가보셨어요? 제 이제 학교에서 MT로도 갔었습니다. 네, 속리산도 네. 있고 법주사라는 굉장히 큰 절도 있고요. 네,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법주사. 네. 속리산이라는 곳이 있다 보니까 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맞네요. 예산을 지원해서 그 환경자원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서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이 보은군이 이곳에 있는 이 속리산 이 네. 지역 이 자원을 활용한 그 관광 시설을 마련했어요. 그게 뭐 짚라인이나 네. 스카이바이크나 모노레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그 보은군이 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걸 지역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업체에 과도한 코로나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문제 제기가 최근에 나와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보은군의회가 이미 지금은 끝났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매년 연말이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의회에서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 보은군이 위탁을 준 업체인데다가 네. 또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경감해 준 점이 특혜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 먼저 이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속리산이라는 관광자원을 테마로 한 스포츠 시설 사업인데요. 네. 이 속리산면 갈목리, 그러니까 속리산이 있는 그 면 이름이 속리산 면입니다. 속리산면 갈목리에 있는 시설인데, 네. 스카이트 레일이나 모노레일과 같은 짚라인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 이걸 민간 기업에 위탁한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이 시설의 자산 평가에, 정부가 따졌을 때 이 시설엔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자산 평가액이라고 하는데, 네네. 시중 평가액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123억 9천만 원입니다. 실제보다 좀 낮게 평성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이거 공시지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시지가랑 실거래가는 차이가 꽤 있고 갭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123억 9천만 원에 달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고가의 시설인 거고, 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거나 뭔가 이제 되면은 사업자들이 많이 달려들 텐데, 네. 이 사업이 그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6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7번 만에 낙찰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방증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용료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수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공적 자금으로 형성된 공적 자산을 활용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 게 없거든요. 공공기관이 뭔가 사업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본인이 이용을 해서 본인이 개인의 영리를 하는 거니까 네. 그에 대해서 이용료를 내는 게
그 합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게 굉장히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수익에서 이용료 그러니까 네. 이 말씀드린 이용료를 뺀 나머지가 이제 민간 업체 몫이 되는 건데 네. 최초에는 이 연간 그 사용료 수익이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9천만 원 네가 내야 된다. 이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이런 취지였는데 이게 네. 공고가 계속 떨어지면 7차 공고에서 2억 4,600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해당 업체는 7차에 공모를 했고 3억 111만 원을 써냈습니다. 네. 오, 그럼 조금 더 올랐네요. 네, 약간 더 그쵸? 오른 거죠. 아. 네. 그렇지만 네. 따져보면 1억 한 8천, 1억 한 9천만 원 가까이 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네요.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업성이 높지 않은 사업으로 이 평가를 받았다고 이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 보훈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뭐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보훈군이 이 사업을 12년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12년 동안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이 사업도 사실 뭐 영향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 경감 문제인데 네. 그 보훈군의 김도하 의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김도하 의원은 보훈군이 네. 모노레일과 짚라인과 같은 이 시설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업체가 네. 그 코로나 피해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 제도 어렵습니다. 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를 좀 줄여주는 그런 지원 제도에 따라서 시설당 1,000만 원씩 네. 총 4천만 원의 수익 그 사용료 수익을 감액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김도하 의원은 과도하다 혹은 뭐 특혜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럼 김도하 의원이 제기한 지점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김도하 의원은 이렇게 일부 시설 그러니까 이 스카이바이크나 네. 스카이트레일 같은 경우는 네. 예약제로 운영이 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한 건데 네. 근데 잘 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원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네. 더불어서 보훈군이 설치한 시설물 그러니까 이 4개에 132억 원에 달하는 네. 이 시설물의 운영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고 또 원래 처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없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네. 수익이 감소해야 코로나19 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하는 지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4천만 원을 경감해 주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 시설물이 있는 장소가 네. 그 아까 제가 그 갈목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말티제라고 해서 유명한 또 관광 그 코스인데 그 말 말티제 주변에 그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있는 장소 인근인데요. 네. 이 실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문경이나 제천, 무주가 삼척 같은 지역은 네. 적지 않은 사용료를 지불하고요. 사업자가 지불하거나 네. 하는 민간 위탁이거나 혹은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민간 투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김도하 의원은 보훈군이 민자 유치나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다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 시설 사업의 문제가 지역 사회로 알려지면서 이 지역 사회도 좀 시끄러울 듯한데요. 네,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보훈군 내 일부 사회단체나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외에도 뭐 군비 95억 원을 네. 들여서 추진한 추모공원 사업이나 네. 또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자 투자했던 4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조차 타워 같은 사업이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에는 관련 기자회견도 나왔는데요. 네. 이 보훈 민들레 희망연대라는 지역 주민 단체가 있는데 네. 이곳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보훈 군수가 이제 최측근 챙기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네.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등 하고 네. 또 뭐 코로나 재난안전 지원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이 몇 가지 그 요구 사항과 그런 지적 사항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보훈군 입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네, 그 보훈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은 최측근 챙기기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있는 위탁업체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거는 네. 이 보훈군뿐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네. 이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네.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자산 가치액이 100만 원이면 5만 원을 주는 식이죠. 네. 5%에서 1%로 금액을 낮췄고 네. 또 그에 따라서 각 시설당 최대 한도
최대 한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하도 줄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네. 1,000만 원이 최대거든요. 아. 근데 최대 한도인 1,000만 원씩 꼭 4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임대료 삭감은 해당 업체의 결산 결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손실이 나느냐 여부와 관계가 없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명령에 따른 손해액을 예측에 감면한 것이다 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업체 외에도 이제 지역 내 200여 개 업체에도 업체와 시설에도 임대료 감면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일부 주민들은 이게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네. 곁다리만 뭐 이렇게 좀 짚는 거다 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이 사업이 관련 12년 동안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12년 동안 103 실제로는 더 투자가 됐겠죠. 네. 자산 가치액이 뭐 132억이니까 네, 그 네. 사업 타당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이 네. 둘러싼 의혹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4천만 원 예산 삭감도 뭐 합법적인 걸로는 저도 뭐 알아본 결과는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 네. 때문에 속리산 레포츠 사업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논란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보험금 소식을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김수욱이 부릅니다. 4천만 땡겨주세요. Once again, a song. Nandaki. Come on. Co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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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by, baby, baby. Nandaki, Nandaki. Co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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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by, baby, baby. 1, 2, 3, come on. Oh yeah, Nandaki. Woo. 4천만 땡겨줘. 4천만 땡겨줘요. 무이자 무담보로 잘되면 이자를 얹어 원금에 답을 얹어 확실히 갚을게요. 걱정 마요. 사천이 네 집게냐 땅 파면 나오더냐 개발에 땅나게 뛰어 죽도록 일해서 번 돈 눈먼 돈이 아니야. 사천도 안 돼요. 삼천도 안 돼요. 단돈 200만 해줘요. 그렇게 못해요. 정신 좀 차려요. 한 번만 밀어줘봐요. 4천만 땡겨주세요. 4천만 땡겨 왜 또 넌 튕겨 4천의 목숨을 못 싶지 않지만 제발 한번 잘 한번 나를 살려줘 우가무 무고도 무이자로 한번 시원하게 날려줘 요 확실히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4천만 땡겨줘요. 땡겨줘요. 팔자 좀 고쳐보게. 4천을 전부 다 던져 로또에 올인을 하면 한 번은 터질 거야. 믿어봐요. 사천이 장난이냐 짜장면 이름이냐 날 보고 이쁘다는 말 나만의 천사라는 말 안 믿어 꼬시지마. 사천도 안 돼요. 삼천도 안 돼요. 단돈 200만 해줘요. 그렇게 못해요. 정신 좀 차려요. 한 번만 밀어줘봐요. 4천만 땡겨주세요. 사실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 이 말만은 너에게 꼭 해야겠어 나에게 4천이 전부는 아니야 사실은 이 사랑은 뭘 알고 있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요 한번 들어줘요 소울 던지고 날 믿고 4천 한번 땡겨줘봐요 사천이 십 거냐 툭 치면 나오냐
살아볼게요. 그래도 땡겨주세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사실은 한 푼도 없어. 네. 네. 이렇게 보훈군 소식 잘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충북 이야기는 2021년 도민 대상으로 이제 수상자 4명 중에 3명이 남부 3군 관계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충북 도민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상인 그 21회 충청북도 도민 대상 이 시상식이 이번에 개최됐다고 하죠. 예, 지난 15일입니다. 12월 15일에 개최가 됐고요. 코로나 상황 원래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도민의 날 행사 이럴 때 뭐 성대하게 좀 치러졌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코로나 이 상황 오미크론 뭐 변이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요. 네. 최근에 조금 괜찮아졌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시종 지사 집무실에서 수상자만 참석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조촐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 도민 대상 그 수상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예, 그 이번 도민 대상은 21회 네. 고요. 네. 예, 그 수상자는 지역사회 부문의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네. 그리고 문화체육 부문의 안병찬 한국예총 영동지회 고문, 네네.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에는 김종열 옥천군 기업인 연합회장, 네. 그리고 이현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단양군 협의회장이 결정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옥천 관계자분이 지금 한 명 있는 건가요? 예, 그 일단은 그 옥천 관계자는 두 네. 분이에요. 두 분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네네. 일단 한 분씩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네네네. 이 이두영 원장님 같은 분은 네. 옥천 출신이고요. 네, 그 출향인입니다. 정치 주로 활용 출향인이고 네. 과거에 이 남부 3군 뿐만이 아니라 청주 지역에서도 총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 후보군으로도 굉장히 물망에 올랐던 분인데요. 네네. 이분은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네네. 이 호남 고속철도 오송 분격 유치 운동이나 KTX 세종역 신설 저지 운동, 네.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운동, 지방 분권 개헌 운동, 네네.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 입법 운동 등 이 경제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 이쪽 분야에서는 원로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 안병찬 고문 같은 경우는 뭐 영동 분인데요. 네. 예, 그 한국미술협회 영동 지부를 창립하셨어요. 여기 창립했고 네. 문예 부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왔고요. 네. 수십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셨다는데 네. 그 대형 작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 187점을 네. 영동에 기증했대요. 영동군에 네. 기증을 하는데 그 대단하시네.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굉장히 크게 했다고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김종률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네. 옥천군 기업인 연합회장을 네네. 오래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12년인가 그 정도 하셨던 걸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옥천군 기업인 연합회장을 이제 그 장기간 좀 연입하면서 노사 한마음 축제나 지역 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뭐 이런 활동들에서 이제 분쟁 없는 노사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네. 등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또 네네. 이제 연말 뭐 이웃 돕기라든가 각종 성금 모금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현수 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상을 받으신 분 가운데 유일하게 남부상과 관계가 없는 분인데 네. 그 단양 분이고요. 네. 이분은 이제 한국 사냥삼협회 그러니까 사냥삼이죠. 사냥삼의 네. 충북 도주회 단양군 지부를 결성했는데 네. 사냥삼이라고 혹시 아세요? 산양삼.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네. 그 산삼은 아니고요. 네. 근데 산양삼. 네, 양? 사냥삼이라고 해서 그 이
약간 뭐 양송이 버섯 같은 아닙니다. 거? 삼인데 네. 네,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이 정확치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네. 아, 네, 산양삼. 산양삼. 서양에서 들어와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이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저기 저거랑 맞네요. 그러니까 산삼은 네.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뇌삼으로 알고 있었는데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산삼은 자연스럽게 그 산에서 난 건데 네. 그 산에서 난 산삼 씨앗을 네. 뿌리는 거예요. 이리적으로 아. 뿌려서 그 몇 년 동안 두는데 네. 그거를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아, 그 약간 예. 양식인 거네요. 그렇죠. 산삼을. 일종의 산삼의 양식 형태. 아. 근데 그 인삼에 비해서는 훨씬 어렵고요. 잘 어. 자라지도 않고 크기도 별로 크진 않죠. 아. 근데 뭐 굉장히 뭐 사포닌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네. 예, 그런 그걸 재배하는 네. 그런 아. 예, 어떤 조직을 만드신 건데 아, 그래서 네네. 이제 산양삼 조직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산양삼을 기증을 해주셨대요. 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지역사회 그런 어떤 함께하는 농업 발전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이런 데들이 앞장섰다라는 걸로 해서 또 예, 이번에 그 영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네.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권호성 진행자님은 이 삼 이런 게 좀 뭐에 맞으시나요? 저는 열이 많은 편이라 가지고요. 아. 삼을 못 먹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 먹으면 네. 화끈거리고 아. 네. 오히려 그 몸이 안 좋아집니다. 아, 저희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인삼을 잘 못 치는데 네네. 근데 이게 또 인삼은 안 맞는데 또 홍삼은 맞는 그런 사람들도 뭐 그렇죠. 있더라고요. 홍삼은 가공을 한번 한 거니까 아. 저는 근데 홍삼도 그 진액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거는 안 맞더라고요. 또 아. 열이 나서. 아, 저도 네. 약간 몸에 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열이 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냥 궁금해서 네, 물어봤고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각 수상자들의 이 그 이력들을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네, 수상자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시상식을 누가 진행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사가 네. 했겠죠. 아, 예, 네네네. 이시종 지사가 이등 원장 등 4명에게 상패랑 네. 그리고 이제 도민 대상증을 수여를 했고요. 아,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네. 이 도민 대상 수상자들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충북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이 도민 대상이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가장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공적으로 혹은 뭐 사회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그다음에 공로를 인정하신 분들 공로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돈은 지역사회나 문화체육, 산업경제 그리고 선행봉사 등 뭐 이런 분야별로 나누어서 네. 각 분야별로 충북의 발전과 위상을 드높인 그런 도민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남부 3군 주민분들이 3분 네. 씩이나 그리고 옥천과 관련된 분 2분이나 계시죠. 네. 이런 점에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충북 소식 이야기도 마쳐 보았는데요. 이 내년에도 이렇게 올해와 같이 좀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충북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되게 좋은 소식이니까 이런 그 이번에 수상하신 분들이 그 좋은 기억으로 또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노래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G워너비의 좋은 기억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딘가에 마음 기대고 싶은 나 가눌 수도 없을 만큼 힘겨운 나 살다가 그대 그런 날이 오더라도 우리 지난 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미소 짓고
밝게 웃던 그대를 보았죠. 나 없이도 좋아 보여 다행이죠. 살다가 삶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같은 추억 속에 살았던 그 순간이 아름답게 남아있게. 잊지는 말아요, 이 사랑을 잊지는 말아요. 이것만은 그대밖에 몰랐던 한 사람이 있었음을. 좋았던 추억만 간직해요. 사랑한 시간만 늘 기억해요. 내 생에 가장 좋은 기억은 그대라는 사람인 걸 잊지는 말아요. 그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든. 새 추억 안에 덮여진 채 지워질 내가 되겠지만 잊지는 말아요. 내 마음을 잊지는 말아요. 그것만은 잊지는 말아요. 헤어져도 잊지는 말아요. 이 말만은 내 모든 걸 줄 만큼 소중했던 그대란 걸. 행복한 기억만 간직해요. 고마운 마음만 늘 기억해요. 내 생에 다시 없을진 않아. 눈부셨던 우리 사랑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네, 이렇게 노래도 들어봤고요. 이제 그 각 그 이후 소식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제 과학 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에 그 과학 상상 이야기는 기분 좋게 만드는 MBTI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MBTI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나 이 젊은 층에서 그 꾸준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MBTI가 어떤 것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MBTI에 네. 관해서 네네. 네, 권우성 진행자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MBTI 검사에 대해 그 진실을 알리러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MBTI에 무슨 네.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 예, 뭐 제가 뭐 진실을 밝힐 정도로 막 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MBTI를 저도 굉장히 뭐 지금은 조금 네. 이게 좀 뭐 아, 관심이 식었죠. 네. 근데 예. 약간 거의 밈처럼 돼 버렸어요. MBTI가. 예. 밈이요? MBTI 밈을 어떻게 그 약간 많이 이제 드네요. 뭔가 그냥 항상 무슨 얘기만 하면 네. 서로 만나면 너 네. MBTI 뭐야? 약간 아. 이런 식으로 되는 느낌. 아, 네. 그렇군요. 아, 당신의 예. MBTI가 어떻게 되나요? 네,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아, 뭐, 네. 근데 이게 그 작년만 하더라도 뭐 네. 거의 이걸 신봉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 이래서 맞습니다. 뭐 저희 신문사에서도 단체로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MBTI가 뭐냐 뭐 이렇게 네네. 한번 검사를 해보기도 했는데 네. PD님은 뭐로 MBTI가 어떻게 나오나요? 저는 ISFP인데요. 네, 네, I랑 E의 그 비율이 네. 거의 반반이라서 네. ESFP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 ISFP는 말 그대로 제가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인싸들 사이에서는 아싸인데 네. 아싸들 사이에서는 인싸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그 네.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 네. 아니신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인싸라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저도 이 네. 진짜 이들 사이에 네. 있으면은 네. 정말 기빨려가지고 못 네. 있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해보니까 네. 저는 ESTJ라고 ESTJ. 이게 엄격한 관리자인가? 뭐 아, 그렇게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뭐 마침 신문사에서도 이제 관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참 이제 구성원들이 네. 맞게 잘 나왔다. 정말 MBTI는 정확하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진리다. 와, 이건 뭐 그래서 뭐 그래서 실제로 MBTI를 회사에서 도입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 적성 검사의 형태로 도입한 사례도 있어서 네. 제가 정말 MBTI가 도대체 뭘까 음.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MBTI가 성격 유형 검사 맞아요. 이런 심리 검사의 일종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아봤을 때 제일 놀라웠던 거는 네.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해오던 MBTI는 사실 MBTI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장 좀 아마 청취자분들 좀 놀라신 부분일 텐데. 저도 근데 그걸로 검사해가지고 나온 거라. 네, 그러니까 MBTI는 네. 이제 성격 유형 검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네, 대부분 16가지로 나뉘어져 16가지입니다. 대부분 16가지 유형이 있죠. 네네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뭐 이 영어 지금 대문자가 각각 4개씩 붙으니까 네, 그 맞습니다. 4개씩 조합해서 16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무료 검사를 보통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결국에는 크게 이제 4가지인데 그게 외향성과 내향성 아까 처음 얘기하셨던 네, E냐 맞습니다. I냐 네, 예, 맞습니다. 요거 이와 외향성과 I. 내향성 그리고 네. 감각하고 직관 네.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그리고 S1, 사고적이냐 N, 네. 감정적이냐 사고- 예, 그리고 F와 마지막으로 T. 판단하고 인식 J와 P.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60개 한 질문이 있고 7단계로 나뉘어서 그래서 한 15분 정도 저는 걸리더라고요. 이거 해보니까. 네. 100개 이 문항이요? 한 60개 정도 됐던데요. 60개 정도. 네, 네, 네. 네네네. 그래서 이 MBTI가 보니까 연애, 인간관계 그리고 네. 본인에게 맞는 직장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게 세서를 해주고 하니까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MBTI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MBTI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오리지널 봤더니 네네네. 이게 일단은 문항수가 100개예요. 100개 전후로 문항수도 훨씬 많고 네네. 질문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건 약간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섞여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보면 아시겠지만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네. 잘 알려진 것과 다르게 비슷한 질문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유료입니다. 일단 돈을 내야지 할 수가 할 있어요. 수가 있는 거구나. 예, 그리고 답도 뭐 이게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우리가 따질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근데 그렇다 여기는 외워하니까. 양자택일이에요. 오리지널 MBTI는 양자택일이고 네.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함부로 공개도 못합니다. 네, 이 검사는 그래서 이 저작권 언제 반려되려나?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MBTI가 저기 전문가들 얘기는 네. 이 진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MBTI는 사실 진짜 MBTI의 빅5라고 하는 다른 성격 유형 검사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런 다른 성격 검사를 일종의 섞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오리지널 검사 같은 경우는 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사실 네. 예, 유형 지표로 맞습니다. 불리는데 MBTI. 그 한 교사였던 사람이랍니다. 그 네. 이제 캐서린 쿡 브릭스라는 사람하고 또 그의 딸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이 칼 융 유명하죠. 칼 융은 유명한데 이 되게 심리학의 창시자로 네. 평가를 받는 인물이거든요. 이 칼 융의 네네. 성격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검사예요. 근데 이 검사가 50년이나 됐습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검사인 거죠. 5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1960. 네. 7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50년대요? 네. 아이고. 아니죠. 그렇죠. 70년대 70년대요? 만들었죠. 예, 아. 6, 70년 만들었습니다. 예. 진짜 오래됐네요.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 버전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개량해서 만든 게 그 지금의 그 MBT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량할 수 있죠. 근데 네네네. 개량을 하더라도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란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나의 성격 유형을 네. 판단하기 위한 거라면 네네. 그거는 철저하게 그 뭐 의학이든 심리학이든 인지학이든 그런 관련 학문에 기반해서 뭔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질문 유형들은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그러면 네. 자, 그
어쨌든 그래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MBTI와 오리지널 MBTI가 연관성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네네. 오리지널 MBTI는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 융의 심리학 를 기반으로 했다고 네네. 했잖아요. 네. 그럼 칼 융이 창시한 심리학이란 게 어떤 거냐를 또 봐야 돼요. 이 네. 칼 융은 오늘날 심리학을 태동시킨 인물인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창시자잖아요. 창시자다 보니까 그만큼 불안정하고 모순을 많이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칼 융이 심리학자인데 네. 미신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대요. 이게 네. 뭐야? 이게 무슨 예, 상황입니까? 예. 근데 아.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 심리학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네네. 예, 뇌라는 게 제대로 어떤 건지에 대한 연구, 특히 개념이 뇌과학에 대한 잡혀 있지 거는 않았던 예, 거죠. 최근에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의사가 이발사랑 같이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서양에서는. 네, 같이 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의사랑 이사랑 같았어요. 이발사랑요? 네, 네. 의사가 옆에서 뭘 한 거죠? 아니 의사 이발사가 같은 집에 의사는 직업이 없었어요. 아. 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의학이라는 게 발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운을 입고 있는 게 거기서부터 그렇게 분화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네네네. 아무튼 네, 이게 의학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는 네네. 창시를 해서 발전시켜 왔던 거고, 예, 그건 초창기 지금으로 봐서는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건데 당시에는 네, 그게 합리적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날 심리학 같은 경우는 네. 이 과거 모순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았는데 네. 이미 칼 융의 심리학은 현재 심리학계에서는 거의 인정받고 있지 않대요. 이게 모순이 많기 때문에 폐기가 됐는데 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그런 건 아니고 네. 이 심리학이라는 걸 사실 만들었고 네. 심리학이라는 게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어라고 칼 융이 그거는 발견한 건 그 업적이거든요. 네. 예, 그런 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새로운 완전 지금은 네. 지금 현대의 그 심리학 이론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데 이 MBTI는 그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오류투성이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세워진 겁니다. 이거 5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BTI는 완전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이게 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뭐 어떻게 보면 깔끔할 텐데 네.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고 또 어떻게 잘 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네.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나누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아예 가짜냐?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리 용의 검사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네네. MBTI 있고 뭐 요즘 빅5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뭐 기타 심리 검사나 MBTI는 겹치는 속성이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는 거는 판단하는 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은 어디나 다 있어요. 맞아요. 뭐 예. CI 검사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예.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미신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아예 없지도 않아요. 네. 아무래도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신뢰할 뭐 수 있는 예. 것도 아닌가요? 이게 그렇다 그러니까 좀 네. 뭔가 기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저도 어렵지만은 저도 네네. 뭐 사실 비전문가고 잘 네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신뢰하기도 음. 어려운 거 그렇다고 완전 거짓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하기에도 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전문가들은 이거를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전문가들은 신뢰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낮다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신뢰할 수 없다 있다로 잘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자님의 얘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참고 정도는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를? 그렇죠. 이게 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네. 부분이 남는 건데 네. 진짜 사실 저는 진짜 문제는 이 MBTI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 자체보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문제인 건데 이 지적은 사실
저도 이제 이분의 그 진단을 이제 오후라는 필명입니다. 필명이 오후라는 분의 이 칼럼 리스트인데 네. 이분의 좀 진단을 인용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이 오후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MBTI를 일종의 미신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마치 혈액형을 바탕으로 성격을 나누는 것처럼 MBTI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혈액형이 혈액형 네.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저는 혈액형 O형입니다. O형이면 어떻게 사람들이 성격이 어떻다고 하죠? O형은 사실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려나? 그냥 활발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나? 그쵸. 참- 네, 저는 B형이거든요. 아 B형. 그럼 또라이 이렇게 해요. 네. B형. 네. AB가 약간 또라이진 AB가 않나요? 또라이인가요? 아, 네. B형도 하여튼 좀 그 약간 기질이 좀 그렇다고. 시크한 사람. 네. 네, 약간 예, 그런 예. 느낌. 네. 그렇죠. AB형이 또라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아, 근데 솔직히 혈액형은 네. 조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MBTI보다도 사실 혈액형은 그냥 P로만 나누는 네. 건데 이게 네. 어떤 무슨 성격이라든가 네, 네. 성향을 네.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네, 네.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그 혈액형 관련해서 네. 이렇게 막 뭐 웹툰이라는 것도 보면은 음. 좀 이걸 뭐 이게 진담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담식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좀 고찰을 하거나 이런 좀 웹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뭐 진단, 네. 고찰하기 위해서 준거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준거가 있으면 평가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준거는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진단을 평가를 해서 그 네. 준거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네네네. 근데 이 오후라는 이분은 그 MBTI도 마치 이 혈액형 검사처럼 사람들이 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MBTI가 생각보다 잘 맞는다. 아, 이건 내 성격과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최소 60개 정도 되는 질문에 너는 외향적이니? 아니면 내향적이니? 많은 질문에 나는 내향적이야. 나는 내향적이야. 나는 내향적이야라고 찝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 게다가 또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네. MBTI는 나쁜 게 없어요. 그죠. 예.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게 별로 하지 없어요. 않더라고요. 모두가 좋은 말로 포장되니까 네.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쉬운데 네. 이거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음. 이거는 어떤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냐면 미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아요, 미신. 그럼, 네. 전보러 가서 네. 뭐 일부 사람은 거기에 속상해서 온다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왜 갑니까? 그냥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가서 뭔가 알고 싶고. 너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해. 뭐 이런 거 할 시간에 일을 더 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러네요 또. 위로를 해주고 네, 내가 맞아요. 너 이제 잘 그런 풀릴 걸 거야. 알아보구나. 네. 좋은 말 해줘요. 그죠 맞아요. 네. 항상 뭐 그렇죠. 뭐 언제 뭐 잘 풀릴 네, 거다 네. 뭐 이런 뭐 얘기 몇 해주고. 세에 뭐 귀인이 네. 온다. 뭐 그런 항상, 거잖아요. 네, 항상 네. 뭐, 지금은 좀 뭐 힘들 수도 있다 그쵸. 이러면서 네, 그거 조금 맞아요. 참고 그거 네. 견디면은 한 몇 세부터는 뭐 결혼도 하고 뭐 팔자 피겠네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미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그렇죠. 이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좋게 얘기하고 네. 그리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또 뭐 있었죠? 감각적이냐 네, 직관적이냐 맞아요.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를 네. 난 사고적이야. 난 감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사고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거는 글쎄 이걸 얼마나 과연 그걸 뭐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판단 준거로 삼을까라는 게 대해서는 흔들릴 기반이 좀 약하다라는 게 오라는 이 칼럼 리스트의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뭔가 평가를 내리는 기준을 네. MBTI로 잡고 있는데 네. 그 MBTI가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본인의 유리한 대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결국 본인이 선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 그러면 또 뭔가 또 그럴 만한 뭔가 이게 결과 도출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평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심리 검사 자체가 네. 그냥 이거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기반으로 갖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 그 전제 그게 이제 그 인정이 될 네. 텐데 아, 네. 제가 말한 거는 준거입니다. 준거가 음. 기준을 잡고 있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잡고 있는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아, 사실 따져 보자라는 거고요. 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여기에 기대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렇다면 이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MBTI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인 견해를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럼 이런 유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이게 뭐 사실 재밌어요. 일단 가장 장점이 재밌습니다. 이게 네, 근데 재미라고 치부하기에는 네.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진다는 점이 좀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앞서서 이제 제가 제 성격의 유형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엄격한 관리자래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결과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회사의 관리자거든요. 네. 네. 근데 엄격한 관리자란 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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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엄격하게 뭔가 어. 공명정대하게 뭐 한다고 아. 하고 아, 관리자가 어. 관리 엄격하게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죠. 어.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맞아. 저보고 아. 엄격한 관리자 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 본인은 또 이 네.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네. 뭐 자체는 근데 이렇게 그 문제는 이게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엄격한 관리자네. 그게 네. 이었죠. 저는 아까 근데 말씀드린 이가 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네. 생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야. 네. 그리고 엄격 관리자야 하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보면은 진단을 하잖아요. 네, 저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데 네. 이 평가가 이 사람들의 선입견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평가 결과에 이 가치 판단을 매기는 건데요. 네.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은 네. 모두 그 사람이 뭐 MBTI가 내향적이라서 그렇다. 외향적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 중요한 거는 아까 저기 피님도 그러셨지만 네. 우리는 사실요. 어떤 사람도 극단적으로 외향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없어요. 네. 누구나 약간은 외향적이면서 어느 정도 내향적이고 또 감각적이면서도 직관적이고요. 네. 논리적이면서 감정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입니다. 그 사람은 모순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경제적 상태, 그 사람이 뭐 이런 거 어제 읽었던 책이 뭔지 아니면은 좀 전에 누굴 만났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는 계속 바뀌어요. 영향을 그렇죠. 계속 네. 줍니다. 네. 근데 거기 그렇게 판단을 근데 그런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쯤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전부라 하더라도 저는 뭐 네 가지 이상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는 네 가지 준 거, 네네네. 8가지인가요? 8가지 준 거에 그 어디쯤에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뭐 근데 제가 굉장히 일을 잘했어. 요즘 잘하고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신뢰도 보내고 이러면 막 굉장히 자신감도 생겨요. 외향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일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이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은 네. 또 내향적으로 바뀌어요. 괜히 이 말을 해도 되나? 괜히 내가 이 말 했다가 더 뭐 이거 뭐 좀 뭐 안 좋게 평가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성향이 어디쯤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 이런 특성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의 특징들, 모순도 우리의 본성, 우리한테서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판단을 해서 사람을 평가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MBTI는 그런 것들을 다 막지 않나라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 MBTI가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규정짓고 되게 다양한 사람의 성향을
하나로 규정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기 위해서 좀 뭐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건네거나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뭐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삶이 모순이고 어중간한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나에 대해 알아가는 건 이제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네네. 누구나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어하고, 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럼 평생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40이 부록이래요. 아, 네, 맞습니다. 프로. 그래서 이제 유혹에 유혹에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다. 않는데, 네. 근데 지천명이 하늘의 뭐 뜻을 안다. 그 지천명이 네. 몇 세죠? 50세입니다. 50세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50이 돼야지 내가 누군지 지천명은 사실 내가 누군지 안다라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50이 돼도 네. 돼서야 판단을 할 수 있다는데 아. 사실 50대도 판단을 못 하죠. 아, 맞습니다. 여전히 뭐 알 수 평생 안고 가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 그러니까 보다 않을까. 좀 상상력, 다양성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네. 사람들을 평가하고 같이 아, 뭐 나를 평가하고 네.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의 하나로 이 뭐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네.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의 유사 버전, 네. 중앙에 하면 그렇죠. 그런 네. 유사 버전으로 과연 이게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고요. 네네. 우리는 그리고 뭐 이 성격 유형에 따라서 정해진 궁합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네. 없습니다, 사실. 아, 예,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어. 그래서 정해진 구감이나 맞는 음식, 맞는 어. 반려동물, 네. 직업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죠. 뭐 당장 저희가 속하고 있는 신문사, 네. 신문 기자들, 신문사만 하더라도 신문사에는 신문 기자만 있지 않습니다. 아, 취재 기자도 맞아요. 있고, 편집 기자도 있고, 총무도 있고, 네. 광고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 중에서 일상적으로 사람들 만나는 분도 있는데 네. 하루 종일 가서 사람 안 만나는 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MBTI를 네. 그냥 재미 정도로 아, 그냥 보고 네. 이거 뭐 위로 좀 받고 사람들과 그냥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수단. 아,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뭐 이용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네네네. 네, 뭐 그렇게 정도에 그치면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MBTI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MBT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오늘의 과학 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진행자님 신청해 주실 뭐 노래 하나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제안을 주셔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네. 작년에 나온 노래 중에 이 박문치라는 데서 박문치요? 하는 MBTI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 또 이름이 또 MBTI군요. 네. 근데 가사를 보니까 네. 그래요. 뭐 직관적이면서도 감각적이고, 예. 예, 뭐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이고.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제대로 이 MBTI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제대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네.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야야야 얘들아 너네 MBTI 뭐야? 뭐 MBTI? 뭐? MBC? 뭐라고? 야 요즘 완전 핫하던데 한번 검사해봐. 야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박문치야. 사실은 내게 궁금한 게 있어. 너너너 대체 어떤 사람일까?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라도 너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와
1절 끝 대박 MBTI가 도대체 뭐길래 혈액형보다도 신뢰해 비타민보다도 상큼한 너를 위해 나의 성향을 알아볼게 띠띠리띠띠띠띠띠 서로를 아니까 더 즐겁다 I am 누나 자기소개하기 뭐하고 있니 난 대체 날 이렇게 흔들어 놓고선 널 한 번이라도 보고픈 내 핑계일 뿐이야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로운 날 사소한 습관을 알아가는 것까지나 하나만 더 알고 싶어 너와 나의 사랑은 어떤 유형일까 야야야 뭐야 뭐야 너는 뭐야 애니어키야 대체 뭐야 궁금해 너의 모든 게 I, E, S, N, D, F, J, N, P 오케이 I, E, S, N, D, F, J, N, P 오케이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인식적이야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또 인식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인식적이야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인식적이야 외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인식적이야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직관적이야 사고적이고 감정적이고 판단적이고 인식적이야 네, 네, 음악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그리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두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좌충우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과학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론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좀 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거리들을 좀 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긴 시간 그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걸 나타났다 바바바바 반갑게 랄라라 일사해요 모두가 기분 좋게 인사해요 say hello 바라바라바라밤
멈춰